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48대 33대 7이다. 뭐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8, 김문수 33, 이준석 7%가 나왔다라는 거죠.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해도 40%죠.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을 합해도 이재명 후보와 대략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제목이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와 이준석이다라는 게 뒷제목으로 같이 지금 붙었습니다. 한국일보도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비호감 낙인 이유. 이재명은 도덕성, 김문수는 극우, 이준석은 편가르기다. 한국일보는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호감도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호감도를 알아본 결과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주요 대선 후보 호감도입니다. 이재명 호감 43, 비호감 53. 김문수 호감 29, 비호감 63. 이준석 호감 25, 비호감 68이었더라라는 거죠. 한눈에 봐도 호감인 초록색보다 비호감인 파란색 이 막대가 훨씬 크고 높다라는 거죠. 세 후보 모두 호감보다 비호감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대선을 꼭 2주 앞둔 현재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지율 말고 호감도 말고 그럼 정책적인 면으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건 세계일보가 또 알아봤어요.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우클릭 2, 공약은 진보더라. 강경보수 김, 정작 공약은 중도 성향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세계일보랑 한국정당학회가 같이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을 해본 결과 각각의 공약을 좀 수치화해갖고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수치로 따지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 정치 성향 스펙트럼 일단 마이너스 100 진보부터 플러스 100, 보수 100까지 쭉 놓고 봤을 때 가운데 0점선에 있는 게 김문수 후보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 28.9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이재명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수 쪽으로 3.03점으로 가장 세 후보 중에 보수였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상당히 이 생각보다 이 보수와 진보가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정책을 좀 보려고 해도 이념이 어떻고 이념에 따른 정책이 어떻고를 좀 보려고 해도 문제는 아까 살짝 봤죠. 비호감도가 너무 크면 이 후보가 가진 정책까지 눈길이 안 가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후보들은 이 좀 다각도로 본인의 비호감이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을 좀 타개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직위원 룸살롱 접대 안 받았다. 사진 공개한 민주 법복 벗겨야 된다. 직위원 부장판사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본인이 직접 해명하길 접대 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말 안 받은 거 맞습니까? 이거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한 이 재판부는 법복 벗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SKT 3년 전 해킹, 개인정보 서버도 털렸다라는 겁니다. 네, SKT 이 유심정보 해킹 사건, 그거 말고 3년 전에도 해킹 사건이 있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유심정보 해킹 사건이 알고 보니까 이미 3년 전에 심어졌던 악성 코드, 이미 3년 전부터 해킹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KT에서 얘기하기를 개인정보는 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개인정보 서버도 이것도 털린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저희 표로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처음에 해킹 규모부터 좀 볼게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1차 발표 때 악성 코드
4종이 발견됐습니다. 4개가 발견이 됐어요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감염 서버 5개가 감염됐어요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2차 발표 어제 나온 걸 보니까 21종이 악성 코드였고요. 21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고 감염된 서버가 5대가 아니라 18대다. 추가로 합하면 다 합해서 25종의 악성 코드 그리고 23대의 서버가 해킹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킹 기간 자체가 이미 20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5년 4월 24일, 최근에 제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미리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보안이 좀 허술해졌다 싶을 때 활동을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유출 미확인 데이터. 처음에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도 유출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도 이게 있어야도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 복제할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도 유출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